안녕하세요. 임플란트 타이거입니다. 일단 먼저 제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예산, 이 내용은 복지 예산이고요. 어르신 예산 65세 이상, 대부분 65세 이상 예산, 그리고 장애인, 한부모 가정이나 취약 아동에 대한 예산도 편성되었고요. 출산 가구, 육아 가구에 대한 예산, 청년 예산, 중장년, 그리고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예산, 소상공인, 중소기업,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금, 농민, 군인, 국가유공자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취약계층입니다. 이 내용은 지난번 영상에서도 한번 소개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일단 기초생활수급 가구입니다. 연간 최대 3,086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인 가구 기준인데요. 생계급여는 올해까지는 2,200만원에서 내년에는 2,341만원까지 확대됩니다. 그리고 의료급여, 건강생활유지비가 연간 7만원에서 14만원, 2배 확대되고요. 주거급여는 연간 632만원에서 654만원까지 올라갑니다. 교육급여 받으시는 분, 고등자녀 1인 기준입니다. 연간 73만원에서 77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최대 3,086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 내용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신규로 들어가는 농식품 바우처가 있습니다. 한 달에 10만원, 4인 가구 기준 농식품 바우처를 지원해준다. 이 예산이 편성되었고, 에너지 바우처 동계 31만 4천원, 하계 5만 3천원 이렇게 지원합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연간 13만원에서 14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스포츠 강좌 이용권 5천원 인상되었는데 내년에는 10만 5천원 받을 수 있습니다. 자립을 원하는 저소득 청년, 자활성공금도 있고요. 희망저축계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활성공금 이번에 신규로 예산이 편성되는 내용인데요. 최대 150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 희망저축계좌 정부 매칭 360만원에서 720만원까지 확대되고, 또 하나 새롭게 편성된 청년자립자금 최대 1,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 어르신입니다. 대부분 65세 이상에 해당되는 내용들인데요. 사회활동을 원한다. 아직까지 나는 늙지 않았다. 그래서 더 일하고 싶다 하는 분들, 노인 일자리 올해는 103만 명이었는데 내년에는 110만 명입니다. 민간형 일자리 22만 5천 명에서 23만 5천 명,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15만 1천 명에서 17만 1천 명, 공익형 일자리 65만 4천 명에서 69만 2천 명 이렇게 늘어났는데,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는 한 달에 76만 1천 원, 공익형 일자리는 한 달에 29만 원 받습니다. 민간형 일자리는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직장에 어떤 민간형 일자리에 근무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근무 조건이 다릅니다. 일상생활 활력, 건강 분야에서는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 20개를 늘립니다. 그리고 노인 전용 평생교육 바우처가 이번에 신설되었습니다. 연간 35만원 받을 수 있는데요. 평생교육,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이든 배우겠다 하시는 분들 일단 신규로 8,000명 선발하니까 이 내용 확인해 두셨다가 필요하신 분들은 요긴하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응급호출기 30만 대 보급, 돌봄 분야에서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고령자 복지주택입니다. 일반 주택에서 생활이 어려운 분들 연간 1,000호, 여기에서 3,000호까지 확대됩니다. 그리고 새롭게 편성된 예산인데요. 복지주택 단지 내에 돌봄복지관을 4개 일단 시범 운영합니다. 다음은 장애인 분야입니다. 일자리 원하는 장애인 고용장려금 63만 명에서 76만 명으로 확대됩니다. 고용장려금 63만 3천 명이었는데요. 내년부터는 75만 6천 명, 1인당 월 35만 원에서 90만 원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성공 패키지 1,000명 늘렸습니다. 13,000명에서 14,000명. 직접 일자리도 2,000명 늘렸습니다. 32,000명에서 34,000명입니다. 그 외에도 최중증 장애인 이분들에 대해서는 긴급 돌봄센터 2개소를 시범 도입하고요. 또 24시간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 집중형 거주시설 한 군데 일단 먼저 시범으로 실시합니다. 다양한 서비스를 원하는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개인 예산제를 확대합니다. 현재 8개 시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범사업 내년에는 17개 시도로 확대하고요. 장애인 등록증, 모바일로 된 장애인 등록증을 신규 도입합니다.
한부모 가정 취약 아동 예산입니다. 양육비를 못 받은 한부모 나라에서 먼저 지급해 드립니다. 중위소득 100% 이하 13,500명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분들 양육비를 못 받았다면 양육비를 나라에서 먼저 지급하는데 연간 240만 원, 여기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한부모, 중위소득 63% 이하 이분들은 아동 양육비를 내년에는 276만 원 받을 수 있도록 편성했습니다. 위기 임산부가 출산한 아동, 나라에서 먼저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예산, 상담기관에서 산모의 안전한 출산 지원, 그리고 출산을 어떻게 하느냐, 양육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내용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긴급하다 해당되는 분들 한 달에 100만 원 긴급 위탁보호비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출생 이후 등록제를 운영해서 가정, 시설에 대한 보호를 할 수 있는 예산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보호시설에서 퇴소한 청소년들, 나이가 들면서 보호시설에서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청소년들, 이 청소년들 자립지원 수당을 강화하는데요. 지금은 480만 원입니다. 연간 480만 원 받았는데 내년에는 600만 원 바뀌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성폭력 보호시설 퇴소 미성년 피해자, 이 사람들은 연간 600만 원 자립지원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 육아 가구에 대한 예산도 편성되었습니다. 육아 부부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육아 시간을 제공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아휴직 급여 상한제도 바뀌는데 월 1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까지 육아휴직을 한 분들 급여 상한액 100만 원 증가했고요.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월 20%는 해지됩니다. 그리고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 지원을 5일만 지원해 주었다가 20일까지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육아 기간의 근로시간 단축 급여 월 200만 원이었는데 이것도 220만 원, 육아휴직 기간의 대체 인력에 대한 지원금을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데 지금까지는 한 달에 80만 원만 지원했던 것, 내년부터는 120만 원입니다. 그리고 새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육아휴직 동료, 그러니까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동료들이 업무 분담을 할 수 있는 이 지원금, 지금까지는 없었는데요. 육아휴직 때문에 내가 업무 분담을 해야 된다. 한 달에 20만 원 업무 분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가구 아이 돌봄 서비스가 확대됩니다. 일반 돌봄 소득 요건이 지금까지는 기준 중위소득 150%였습니다. 이것을 200%까지,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아이 돌봄 신청할 수 있고요. 지원율도 소득 구간에 따라서 5%에서 10% 달라지게 되니까 상세한 내용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롭게 신설된 예산 단기 육아휴직이 신설되었습니다. 연 1회 2주 동안 가능합니다. 그리고 긴급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 직장 어린이집 긴급 돌봄 신설 65개 새롭게 생깁니다. 일시 돌봄 받을 수 있고 병원 동행 가능합니다. 그리고 학교나 각종 교육시설 하원 지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에 대한 예산, 출산 가구에 대한 예산, 주택 분야입니다. 주거 공간을 더 넓게 제공하겠다. 든든 전세 신규로 3만 호가 제공되고요. 분양 같은 경우에는 신혼부부나 신생아, 다자녀 특별 공급이 내년에는 4만 7천 호까지 확대됩니다. 올해는 4만 2천 호였는데요. 내년에는 4만 7천 호까지 확대됩니다. 대출 분야입니다. 신생아 특례소득 요건 우대금리가 상향됩니다. 지금은 1억 3천까지였는데 내년부터는 2억 5천까지 가능합니다. 추가 자녀당 0.2%에서 0.4%로 변경됩니다. 우대금리가 변경되는 겁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다니는 학생들 늘봄 학교가 확산되고 저소득 학생 맞춤형 장학금이 확대됩니다. 늘봄 학교 초1에서 초1, 2까지 가능하고요. 꿈사다리 장학금 2,000명에서 3,000명까지 확대되고 영재 키움 프로젝트도 638명에서 내년에는 723명까지 확대됩니다. 밤에도 문을 여는 병원이나 약국이 더 확대되는데 심야 운영 달빛 어린이병원 2배로 확대됩니다. 45개에서 93개소,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 12개소에서 14개, 공공야간 심야약국 64개에서 220개, 소아암센터 장비를 확충합니다. 5대 권역, 경기, 강원, 경북, 경남, 충청, 호남 소아암센터 기관에 대한 장비를 확충합니다. 다자녀 혜택입니다. 지금까지는 전기차 구매 보조금 기본 300만 원이었는데요. 2자녀다 100만 원 추가되고 3자녀 200, 4자녀 300만 원까지 추가됩니다. K패스 일반 20%인데요. 2자녀 이상은 30%, 3자녀 이상은 50%로
확대됩니다. 청년 분야입니다. 국가장학금 100만 명에서 150만 명까지 늘어납니다. 주거안정장학금 이번에 새로 신설되는데 연간 240만 원 받을 수 있는 주거안정장학금 42,000명 받을 수 있고요. 근로장학금도 14만 명에서 20만 명까지 확대됩니다. 그 외에도 대통령 장학금이나 최우수 석박사생 120명에서 215명, 석사는 월 150만 원, 박사는 월 200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장학금 지원하고 저소득 우수 석사생은요 연간 500만 원 받을 수 있고요. 한국형 스티펜드, R&D 참여 대학원생 석사 80만 원, 박사 한 달에 110만 원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보장합니다. 청년 사회 초년생입니다. 경력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주거 도약을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 이번에 청년 미래 플러스라는 예산이 새롭게 신설되었습니다. 산업특화 경력 개발, 그러니까 개인별 성장 로드맵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하고 현직자 멘토링 OJT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 미래 플러스 새롭게 예산이 편성되었다.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청년 도약 계좌 이것을 월 40에서 70만 원 이렇게 조금씩 나누어서 매칭해드렸는데 이제는 아예 70만 원까지 모두 못 박았습니다. 정부 매칭 한도를 70만 원 상향했습니다. 청년주택 드림대출 분양가 80%까지 대출해드리는데 이자는 2.2%로 대출합니다. 청년 월세 한시 지원금도 있습니다. 12달 한 달에 20만 원 지원해 주던 것을 이제 24개월 2년 동안 받을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취업준비생에 대한 예산도 있습니다. 일 경험하고 싶다. 그러니까 이 일이 어떤 것인지 나에게 맞는 것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해보고 싶다 하는 사람들, 하는 청년 48,000명에서 58,000명 늘렸고요. 빈 일자리 채움 패키지도 생겼습니다. 58,000명인데 훈련 또는 취업수당을 480만 4천 원 지원해드리고요. 2년 연속 근로한 청년들 48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고요. 기술연수 3개월에서 6개월까지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재학 중인 사람들, 내가 아직까지는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일을 할까? 이런 분들에 대한 맞춤형 고용 서비스 운영 대학을 만드는데 15만 명에서 18만 명 더 확대하고요. 지역에 있는 청년이 취업을 한다, 정착한다. 이런 예산이 5개 지역 기업에 취업한 사람들 주거 비용을 지원해드리고 청년 네트워킹을 지원해드립니다. 해외 나가고 싶다 하는 청년들 5,000명에서 6,000명, 1,000명 더 늘렸습니다. 코이카 해외 봉사단 항공료를 지불해드리고 생활비 그리고 체재비를 지원합니다. 청년예술인, 청년교육단원을 350에서 600명까지 확대하고 청년예술단원 이번에 신설된 내용인데요. 우수 단원을 선발해서 매년 140명을 대상으로 110회 공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고립 청년들 많습니다. 이런 사람, 이런 청년, 고립을 깨고 취업하고 싶은 청년, 사회복지 지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미취업 졸업생 6만 명에 대한 채용 박람회 자격증 교육,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 이런 것들 대상이 6만 명인데요. 예산을 편성했고요. 구직을 아예 단념한 청년들 9,000명에서 12,000명까지 예산 드립니다. 월 50만 원 참여 수당 드리고요. 고립 은둔 청년 1,000명입니다. 이 사람을 찾아내고 정서치료, 심리치료 그리고 사회복귀까지 지원해드립니다. 중장년 경력 단절 여성입니다. 중장년 내일 패키지 6만 1,000명, 6만 5,000명까지 늘립니다. 생애 경력 설계도 해드리고 전직 스쿨 제도약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폴리텍 대학 들어보셨을 텐데 이곳을 통해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중년 특화학과가 5개 생기고 뿌리산업, 기초산업이죠. 여기에 대한 교육센터 3개소가 신설됩니다. 중장년 내일센터 전국에 35개, 38개로 확대되고요. 중장년 인턴제도 910명, 월 150만 원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규로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년이 끝난 사람들 그 이후에 무엇을 할까? 이분들에 대한 예산인데요. 계속 고용 장려금입니다. 지금까지는 전원 재고용했을 때 정부에서 장려금을 지원했는데 이제는 일부를 재고용해도 정부에서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달에 30만 원씩 최대 3년 동안 기업에게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년을 연장할 수 있고 또 정년을 아예 폐지하고 재고용할 수 있는 예산이 생겼다. 이 부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력 단절 여성입니다. 전문성이 있는 여성들 경력이 단절되는 것 정말 사회적 손실이 더 큽니다. 이때 새 일센터 직업훈련 받을 수 있고요. 참여 수당까지 드립니다. 최대 직업훈련 4개월 받으면서 한 달에 10만 원 참여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 경험을 하고 싶다 하는 분들 일단 인턴으로 채용했을 때 지원금을 최대 3개월 동안 한 달에 80만 원씩 지원합니다. 그리고 정규직으로 채용하겠다 할 때는요. 고용유지 장려금 기존에 6개월 이후에 140만 원 고용유지 장려금을 지원했는데 이제는 여기에 신규로 12개월 이후에는 80만 원을 더 드린다 하는 것도 이번 예산에 새롭게 편성되었습니다. 소상공인 분야입니다. 정말 요즘 경기 때문에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비용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금융 분야에서는 전환보증 상환기간을 최대 5년 연장합니다. 대환대출 그러니까 이자가 너무 많다 하시는 분들은 금리 7% 이상 현재 대출 금리를 내고 있다면 4.5%까지 인하하고요. 정책자금 받은 분들 상환기간도 최대 5년 동안 더 연장됩니다. 그리고 배달비, 택배비 연간 최대 30만 원 지원받을 수 있고 인건비 분야 스마트기기나 소프트웨어를 보급할 때 6,000개에서 11,000개까지 확대됩니다. 자, 폐업하는 분들 많습니다. 이분들 대출이 있다면 대출금 축소할 수 있고 또 대출금 때문에 재도전하기 어려웠던 분들 모두 지원해드립니다. 일단 채무조정 새출발 기금을 30조에서 40조 이상으로 늘립니다. 최대 4억 5천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빚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셨던 분들 내년에는 이 예산이 확정되면 새출발 기금 한번 신청해 보시면 되고요. 폐업했는데 점포 철거할 돈도 없다 하시는 분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했던 것을 400만 원까지 늘립니다. 취업을 하겠다 이제 자영업 말고 취업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사전 교육수당 60만 원 받을 수 있고요. 최대 6개월 동안 한 달에 50만 원에서 110만 원까지 심층 교육수당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자는 취업했을 때는 취업자 성공수당 190만 원 받을 수 있고요. 고용주 고용촉진 장려금 월 30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1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유망소상공인 스케일업 자금, 플랫폼 협업 자금, 매출 기반 확대 자금, 온누리 상품권 5조 5천억까지 늘어났습니다. 농민 분야입니다. 수입 안정보험 9개 품목에서 15개까지 늘립니다. 기본형 직불금 최초 5% 인상하고 비지능 지역의 밭까지 추가 인상합니다. 그리고 전략작물 직불제 50만 원에서 100만 원, 헥타르당 50만 원에서 100만 원 밀농사에 해당되고요. 하계 조사료 43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귀농청년 영농 정착 지원금 5,000명, 내년부터는 5,000명 정착자금 한 달에 100만 원씩 3년 동안 받을 수 있고요. 임대주택 단지도 10개소 추가 조성하고 장기 임대형 스마트팜입니다. 40명에서 80명 청년농이 최대 10년까지 임대할 수 있도록 장기간 임대할 수 있는 스마트팜 4개소를 신규 조성합니다. 농촌에서 살기 힘들다. 대부분 집 때문에 문제인데요. 농촌 공간을 정비합니다. 악취나 오폐수, 소음 같은 난개발 시설을 철거할 수 있도록 하는 곳 예산 편성되었고요. 빈집 정비, 체류형 복합단지도 추가합니다. 체류형 복합단지 일단 살아보고 여가 활동이나 체험, 관광 패키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체류형 복합단지 단지당 30억을 지원해드립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군인, 국가유공자에 대한 처우 개선입니다. 먼저 병장 봉급은 내년에는 205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관도 8인에서 10인실을 2인에서 4인실 여기에 화장실도 공용이 아니라 단독 화장실, 샤워실까지 갖춘 2인에서 4인실로 개선하고요. 그리고 전투복입니다. 공용 피복 9종, 여기에서 개인 피복 4종을 추가로 신설했습니다. 예비군 동미참 훈련 참가비 4만 원, 직계훈련 교통비 6천 원 추가됩니다. 군간부에 대한 주거여건, 복무여건을 개선합니다. 간부 숙소도 개선되고요. 관사도 30평형으로 바뀝니다. 여군 필수 시설, 화장실, 샤워실, 탈의실 새롭게 확충되고 군의관에 대한 진료 보조비 월 최대 150만 원 받을 수 있도록 바뀝니다. 보훈 대상자 보상금 3년 연속 5% 인상합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올해에 비해서 5% 인상하는 보훈 대상자에 대한 보훈급여 보상금 인상된다 하는 것, 참전 명예수당이 연간 504만 원에서
540만 원까지 무공 영예 수당입니다. 576만 원에서 600만 원이었던 것이 612만 원에서 636만 원까지 확대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2025년 예산안 수혜자별 민생사업 나에게 해당되는 내용이 있다면 미리미리 확인해 보시고 내년에는 반드시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가 있었다면요. 오늘도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